안녕하세요. 음영동 메신저 페리입니다. 페리 성장 챌린지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235번째 페리 성장 챌린지이고, 지난주에 이어서 2주차 사이다 공식으로 톡 쏘는 글쓰기 비법 이 책을 가지고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안서 작성과 보고의 3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사실 그 보고받는 사람의 입장이 있고요. 보고하는 사람의 입장의 차이가 크겠죠. 일단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서의 그 말하기, 보고의 원칙은 일단은 그 받는 사람, 회사로 따지면 팀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담당 임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보고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서 작성과 보고 3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는 핵심을 서두에 배치하라. 그리고 두 번째, 쉽게 쓰고 간결하게 말하라. 그리고 세 번째, 지속적으로 보고하라 입니다. 첫 번째, 핵심을 서두에 배치하라. 개인 사업자이든 어느 회사의 직장이든지 간에 업무 중에 여러 가지 전화를 받잖아요. 02땡땡땡 해서 관련되어 있는 협업하는 업체의 전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과 관련된 시행사, 클라이언트, 발주처의 전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화기를 듭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고객님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여러 가지 마치 속삭포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좀 현타? 멍 이런 한 10초에서 한 30초 정도 때리는데, 업무는 해야 되겠고 전화는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이분이 나에게 어떤 걸 원하는 건지 퀘스천 마크가 그려져 있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기요 죄송한데요, 제가 업무 중이라서 그러는데 지금 전화를 주신 용건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끊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분이 연락 주신 그분이 저에게 어떤 것 때문에 전화를 주었는지를 서두에 언급한다면 1분이든 2분이든 그 통화의 지속이 될 수도 있고 지속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비근한 예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너무 바빠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사에게 보고할 때도 이거는 어떤 건이고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팀장이나 담당 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보고의 받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이후의 이야기를 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핵심을 서두에 배치해서 드니로 하여금 어떤 심리적인 준비 혹은 바쁜 다른 업무가 있으면 좀 이후에 보고해라, 그렇게 또 지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쉽게 쓰고 말하라입니다. 실무자 사이에서는 구체적인 계약적인 내용 혹은 건설 플랜트 업계에서는 그런 시방서, 스페시피케이션이나 계약서 혹은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윗분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은 이 계약서에 대한 최종적인 go and no go 이런 부분이라든지, 혹은 보고서상에 되게 금전적인 이슈나 혹은 이 보고를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계되어 있는 계약적이거나 아니면 공사적인 부분에 대한 임팩트가 있는 경우,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디시전 메이커, 그 내부 의사결정권자에게는 스페시픽한 되게 디테일한 것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고,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서 이런 의견을 내비치고 그런 보고를 함으로써 이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수용을 하거나 사인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회사의 임팩트, 우리 회사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효과를 잘 설명해 준다면 그 보고를 받는 담당 임원이나 팀장들 입장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노력이나 시간, 그리고 금전적인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중간 보고하라입니다. 사실 어떤 보고 지시를 받기 전에 우리 팀장님이나 임원들께서 나는 언제 최종 보고서를 받고 싶고 그 중간에 언제쯤에 중간 보고를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코멘트는 달지 않고요. 이거 보고 준비해 라는 내용을 던지고 그 다음부터는 보고자 입장에서 그 팀장 혹은 담당 임원에 맞게끔 리포팅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블랭크 사이드죠. 어떤 식으로 보고해야 될지는 보고자의 입장 차이인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중간 보고를 통해서 그 팀장이나 팀원, 팀장이나 담당 임원들이 어떤 시기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를 의사소통, 서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미리 캐치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건설 회사는 각 현장이 뭐 두세 개 있는 현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10개, 20개, 100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각 담당에 있는 팀 리더, 주무관이 이 모든 현장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취합된 일련의 주간 보고라든지 월간 보고를 통해서 위에 또 담당 임원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그 목에 차서 보고하는 게 아닌 중간중간에 현안, 그 현장에 대한 현안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영업이나 개발 부분에 대한 부분, 계약이나 수주 영업에 대한 부분도 크리티컬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입찰이 있거나 아니면 계약 단계까지 다 왔을 때 그런 부분을 미리 보고를 하고, 어느 특정 시기에는 어떤 최종 계약이 남아있을 때 혹은 어떤 특정한 독소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크리티컬한 부분을 define, 의사결정자에 의해서 확인을 받아야 할 때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고를 함으로써 의사결정을 하게끔 그 여지를 주는 게 좋습니다. 바로 중간 보고를 통해서 말이죠. 정리하면 제안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보고할 때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핵심을 서두에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쉽게 쓰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계속 보고하면 여러분도 제안서 작성과 그리고 보고에 있어서 아주 원더풀한 스마트한 보고자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